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Prisoners of Geography, 지리의 포로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미국의 지리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팀 마샬은 영국 BBC 기자 출신 국제문제 저널리스트입니다. 현재 이 책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지리적 유불리가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면서 이제는 지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대의 기술 발전이 정신적,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기는 하지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강과 산, 사막과 호수, 그리고 바다라는 지리적 요인에서 선택이 거의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리가 곧 힘이고 법칙이라는 주장입니다. 책은 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리에서 비롯된 경제전쟁, 영유권 분쟁, 빈부격차 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은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과 일본,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극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발달해도 높은 산맥 등의 지리적 장벽이나 기후는 천연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인도는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큽니다.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혹독한 기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습한 정글지대이고 아프가니스탄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모래폭풍 등에는 첨단 무기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니발, 알렉산드로, 나폴레옹 등도 인정했던 지리의 법칙은 현대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의 강은 배를 운행할 수 있는지가 경제력이 되는데 아프리카 강들은 폭포가 많아 연결되지 않아서 단절되고 고립됩니다. 배를 띄울 수 없는 강은 교역을 못하니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빈곤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의 강들은 평야지대를 흐리면서 운송항로 역할을 하면서 경제력이 크게 발달합니다. 라인강, 다뉴브강, 미시시피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도시를 흐르는 강은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량과 수심, 그리고 잔잔한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정세가 변해도 산맥이 만들어낸 물리적 장애물, 우기에서 비롯된 난관들, 사막의 폭풍, 천연자원이나 식량자원 등은 제한적이어서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념은 스쳐 지나가도 지리적 요소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지형을 보겠습니다. 작가는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팀 마샬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국의 부동산에서 말하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란 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살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미국일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며 50개 주가 연방이 되면서 강력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28개 국가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면서 주권 국가로서 행사하기 때문에 일체감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월등한 국력이 됩니다. 50개 주의 연방은 옛 소련이나 중국처럼 불안정한 요소가 없다는 것도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남쪽으로 경계하고 있는 멕시코가 가끔 마약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일으키지만 미국의 영토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데 이는 중국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특히 1867년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현재의 화폐 가치로 2조 원에 달하는 헐값에 샀지만 혹독한 추위에 몹쓸 땅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엄청나게 많은 천연 자원이 발견되면서 초강대국의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련은 알래스카를 판 것을 크게 후회했는데 바다에 작은 함초를 갖고도 영토 분쟁을 하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남한의 17배에 달하는 알래스카는 상상할 수 없는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몹쓸 땅이란 없으며 영토가 곧 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부를 흐르는 미시시피 강은 북에서 남으로 길게 흐르면서 물길이 차분해 훌륭한 수송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런 미시시피 강을 기반으로 번영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미시시피 강은 원주민 말로 위대한 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나눌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도 중원을 흐르는 양치강과 황하가 운하로 연결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풍수에서 물길은 경제력과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초강대국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다른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해양에서 미국으로 침공하려면 엄청나게 긴 보급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해군력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낀 미국은 해양으로의 확장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와 괌을 자국의 영토로 만들었고 일본의 오키나와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 등지에 미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게 됩니다. 또 유럽 나토 연합군의 군사령관은 늘 미국이 차지하면서 유럽 전체에도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마련한 겁니다. 모두가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자국의 영토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중동의 원유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원유와 가스는 언젠가 고갈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이후를 대비해 자신들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의 인구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고령화되지 않아 젊은 층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지리와 영토를 확보한 상태에서 인재들 또한 밀려오니 아메리칸 드림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지리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